개장 전 성공 전략입니다. 한 주 시작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장 내렸고요. 국채금리 급등하며 빅테크 부진했고요. 미국 반도체도 떨어졌습니다. 독일 지표로 인한 인플레 우려도 확산돼서 이번 주 출발이 좀 녹록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시장에 대한 대비를 세워야 될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풀어갑니다.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 모셨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월요일부터 차장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좀 좋은데 시장 뷰를 살짝 여쭤보고 시작을 할까요? 짤막하게라도. 뭐 다들 예감하고 계시겠지만 시장이 좀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은 9월 말까지는 좀 시장을 파월의 연준의 입술만 망연자실 기다리면서 조금 느리게, 조금 천천히라는 마음만 시장에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뿐 방향을 잡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영역에서 우리는 또 한번 저항선에 좀 테스트를 하는 그런 시장 분위기이지 않나. 이미 저항선에 맞고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장이 얻어맞았으니 그 안에서 좀 순환매적인 테마의 순환매에 따른 어저께 이제 GM이 올랐지만 그것이 우리 시장에 반영될지가 저희 오늘 시장의 좀 관건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주가 올랐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서 좀 이렇게 다른 섹터들로 확산되는 지수는 좀 재미없다라 하더라도 좀 섹터별 순환매가 좀 지수에 대해서 또 우리 계좌에 대해서 지켜주기를 좀 기대해 보는 바입니다. 네. 섹터 순환매로 일단은 버티면서 시장의 분위기 반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 거겠죠. 원숭이 두창 관련한 이슈도 조금 있었던 만큼 국내에서 또 그런 테마주들이 돌아가며 올라갈 여지는 있겠습니다. 방위산업주에 대한 전략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또 일단 대만을 두고 미중 갈등이 좀 격화돼가는 분위기 속에서 또 오늘 중국 측에서 대만을 향해 무력 도발을 할 거다라는 것도 예고가 되어 있고요. 또 우리 같은 경우는 한미연합훈련 본 연습에 오늘 들어가게 됩니다. 방위산업 관련한 종목들 뭐 장단기적으로 좀 어찌 판단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우리나라 방산산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뭐 팔 수 있는지, 그다음에 신냉전 체제로 글로벌의 세상과 이제 어떤 이 먹이 사슬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각국이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수요단에서도 기대할 바가 큰 것은 맞습니다만 이것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은 다소 좀 부담되는 지금 뉴스 이제 관련된 모멘텀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굉장히 큰 호재와 업황이 좋은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시장이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얼마만큼 계속 주가가 올라갈 수만은 없잖아요. 여기에 이제 한번 트리거가 될 수 있을 만한 한미 연합 훈련 사실 뭐 중국의 눈치도 보고 미국의 눈치도 보고 막 주춤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런 타이밍에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이 재개가 된다라는 점, 여기에 또 중국은 대만 북쪽에 그 이제 실사격 훈련을 한다라고 하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 때문에 방산주가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뭐 당장 전쟁이 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쟁이 난다고 해서 우리나라 방산주가 좋을 것도 아니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자 하는 야욕이라고 한다면 이거보다는 삼성전자가 먼저 수혜일 수도 있는 이제 TSMC가 어떻게 되느냐. TSMC가 공산화된다고 한다면 삼성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방산주가 수혜를 본다라고 보기보다는 미중 간의 감정 싸움이 우리 증시에 전반적인 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먼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환율이 굉장히 불안한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 고개를 빳빳이 들고 가고 있다. 뭐 달러 인덱스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지극히 정상적이다. 그렇지 않죠. 여기에 이제 다음 달에 있을 한미 금리 역전 뭐 이런 부담까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환율은 틀림없이 좀 부담스러운 있기 때문에 지수에 관련된 기대감을 좀 낮춰놔야 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방산주에 대한 수혜라기보다는 좀
지수 전반의 좀 부담과 미중 간의 감정 격화라는 것이 오히려 좀 시장의 화두가 되는 키워드라고 한다면 오히려 히토리 관련주들이 테마성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히토리라고 한다면 유니온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세노텍이라는 종목을 좀 관심으로 보고 있고요. 방사는 이거보다는 이 한미훈련으로 해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은 좀 중국의 실사격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라고 한다면 북한이 한마디 하거나 뭔가 액션을 취한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이제 전통 이제 방산 테마주들 빅텍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테마적으로 한번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방산주들 중에서 한화 있지 않습니까? 네. 지주사 한화. 하나는 이제 그 글로벌 무기 판매 무기 생산 기업 중에서 글로벌 순위 30위로 있어서 우리나라 방산 중에서 가장 탑의 자리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 뭐 펀드라든가 수급이 이쪽으로 몰려들 때 좀 거기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어서 지금 지주 한화가 굉장히 주가가 좀 빠르게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이 무거운 주식이 좀 빠르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하나솔루션이라든가 이런 종목이 또 이제 친환경적으로 색깔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화가 좀 전통 지주사에서 방산과 좀 친환경의 이런 색깔이 좀 바뀌어가는 모습 속에서 주가가 좀 세지 않나. 지금 매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종목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좀 나의 타이밍이 온다면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도 22,000원대에서 좀 빠르고 강하게 많이 치고 올라왔어요. 올라왔네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하시라는 뜻은 아니고, 네. 이렇게 좀 느리고 좀 길게 포트를 기본적으로 짜야 되는 것이 기본 바탕일 때, 요거는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관심 섹터 안에 넣어두실 만한 종목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일단 방산 관련한 두루두루 둘러싼 이슈 속에서 또 히토리오 쪽도 어떤 맥락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우리가 지금 무기 수출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이런 쪽 말고 전통적인 방산 테마주들 있죠. 빅텍과 같은 종목들도 어떤 맥락에서 관심을 받을지 체크포인트 잡아주셨으니까요.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자, 엔터 쪽 가겠습니다. K-팝 흥행으로 인해서 미국 ETF 출시 이야기가 사실 올해 초부터 있었던 거고, 이게 9월 출시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크게 사실 수급적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한다 이런 거보다는요, 그냥 국내 엔터에 대한 위상의 문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대, 그리고 블랙핑크, 소녀시대 요즘 다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리고 연말 콘서트도 있고요. 엔터주에 대한 시각 궁금해요, 함 차장님의. 주가는 들썩할 뻔하다가 그냥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무슨 뉴스가 나오면 호재든 악재든 그냥 미끄러지는 이런 느낌이 좀 살짝 들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블랙핑크의 어떤 신곡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세계에서 다시 확산되고 있으니 조금 고개를 좀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블랙핑크 신곡 핑크 베놈 들어봤는데 상당히 좀 동양적인 컬러가 많이 전통적인 이런 동양의 느낌이 많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국내 이제 스트리밍 전문 사이트인 스포티파이에서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지금 70개국 넘어갔죠. 그리고 이제 올해 여성 그룹으로서는 최초로 이제 이렇게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워낙 한국의 이 어떤 파워가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주가는 그렇게 해서 돈을 어떻게 벌 건데? 라는 데 좀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봤었을 때 유튜브 뷰가 어제 저녁 시간에 1억 2천만 뷰가 좀 넘었었는데 지금 1억 3천억 뷰거든요. 그러니까 1.3천억 뷰라서 속도가 좀 줄고 있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은 주가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데, 이제 YG가 오늘 주말에 있었던 부분을 이런 뜨거운 반응을 오늘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일단은 YG 엔터를 대장격으로 놓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엔터사 전체에 대해서는 그래 코로나가 끝나서 오프라인 콘서트를 하든, 근데 사실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콘서트 하면서 수입을 짭짤하게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온오프를 동시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너희가 수적으로 얼마만큼 뽑아낼 수 있는 데가 이제 탑의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다양한 그룹들이 컴백이라든가 이제 뭐 새로운 앨범 발매가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얼마만큼 숫자를 찍어낼 수 있을 건데라는 부분에 대한 관점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까지는 지금 뭐 좀 눈치 게임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ETF 상장과 관련돼서는 올 봄부터 얘기가 네.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일단은 뭐 하이브라든가 JYP, SM, CJ ENM, YG엔터 다른 여타 상장된 ETF를 봤었을 때 이런 종목들이 좀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것은 추측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큰 네. ETF가 아니기 맞아요. 때문에 오히려 저는 시총이 작은 놈들 중에서 조금 작은 놈들은 지금 거래량이 다 줄어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금액의 패시브적인 자금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거 좀 나쁘지 않은데? 라는 해석이 좀 주가에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시장 전반적으로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단에서의 좀 흐름이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시총이 1,000억에서 5,000억 미만의 기업들 안에서 이런 또 음원과 관련된 종목들이 뭐냐 살펴보니까 뭐 펜엔터테인먼트, 사마 네트워크스, RBW, 드리머스 컴퍼니 뭐 이런 종목들이 그 안에 있는데 뭐 지금 당장 이것이 오를 겁니다. ETF가 이제 출시되는 게 9월 1일이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 종목이 막 움직일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수급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저는 9월 1일부터는 놓고 좀 관심을 갖고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호가 공백이 있는 거래량이 적은 종목들이 이제 좀 패시브적인 자금 외국인 매수가 찍히는지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뭐 이런 데이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장이잖아요, 지금. 어떠한 이슈에 따라서 2, 3일 끌고 가기가 굉장히 맞아요. 불안해요. 원전 좋다 하는데 계속 그거면 그냥 단타 칠 걸. 그런데 단타를 쳐서도 이게 좀 쉽지 않았으니 먹은 수익 챙겨 나갈 걸이라고 하는 걸 봤었을 때 자꾸 이제 눈이 이렇게 좀 시총이 작은 종목들로 관심이 더 쏠리는 이런 시장 분위기라고 한다면 이쪽 안에서도 좀 관심을 함께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 둘러싼 이야기들 짚어본 거고요. 이제 조선주 가겠습니다. 조선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좋아요. 덩달아 좋은 쪽이 조선기자재 그리고 그 안에서 다른 신재생 모멘텀도 같이 받아가는 피팅 밸브 쪽도 올라섰습니다. 사실 조선하면 함 차장님 한동안 저희 방송 잠시 쉬시는 동안에 그 전에 저희한테 본행제 꼭 보세요라는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본행제 보면 함 차장님 생각이 많이 나는데 이 조선기자재 필두로 해서 전략 좀 주신다면요. 3, 4월에도 이제 조선주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던 섹터였는데 이제 사실 좀 무거웠었죠. 못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 말이 맞았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말씀드렸던 뷰랑 지금 말씀드리는 뷰랑 똑같아요. 내용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움직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선주가 언제부터 움직였어요? 꼭 이렇게 해석이 맞아 떨어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움직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우디 가서 원유 증산해법 풀어오세요라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숙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증산으로서 주가를 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국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인플레를 잡는 것은 수요를 막겠다라는 거예요. 수요를 이연시키는 것이 최고의 우선의 과제고요. 이 과정 속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미국이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유럽과의 관계 개선이거든요. 유럽을 친환경이 가는 핵심 목적이 유럽이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 해법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유럽이 에너지 때문에 너무 어려운 환경에 있으니 지금 너희의 원유를 유럽으로 돌려줘라는 것이 유럽으로 풀어줘라는 것이 핵심의 키워드인데 이것이 된지 안 됐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리고 바로 나온 뉴스가 뭐였냐면 미국에다가 무기 수출했거든요. 사우디가.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해법이 풀렸구나. 우리는 원유 증세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귀신같이 이제 시장을 아는 거죠. 조선주가 현대인포조선이 탑픽으로 올라갔거든요. 물론 이제 그
스몰 탱커선이 미국에서 워낙 수요단이 좋았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탑으로 올라간 것은 있습니다만 이 안에서 해법을 찾아간다라고 한다면 시나리오를 쓴다라고 한다면 유럽향으로 이걸 풀어가는구나.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석유 시추 최대로 늘린다라고 하죠. 그러면 지금 파이프를 꽂는구나. 그럼 거기서 또 수주를 이거를 갖다 팔려면 또 이제 수주들이 있을 테니 기본적으로 2, 3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다 갖다 팔았던 LNG에 대한 수주가 있었고요. 이것이 지금 현재 실적은 담보될 것이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수주 나올 것이 많다. 이것이 앞으로 나올 실적이 기본 베이스, 추가 수주 플러스 알파 조선주는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올 봄의 뷰였는데 지금 그것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본행제를 토픽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것들이 목을 가져가셔야 될 때 본행제 한국카본 동성화인텍이 탑픽입니다. 왜냐하면 LNG선을 워낙 수주가 좋았기 때문에 그때 수주를 받았으면 만들어서 LNG선은 LNG 본행제 같은 경우는 이젠 이것이 이제 발주가 될 때 배가 떠다닐 때 이제 실적이 좋아질 거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올해니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 올해부터 좋아질 것이다. 근데 수준은 계속 더 들어오고 있으니 지금부터는 계속 좋아질 것이다. 여기에 장기 투자로 볼 수 있는 이유는 LNG를 날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미국은 영원히 천연가스를 팔고 싶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 친환경이란 명분으로 지금 바다에 떠 있는 배들은 다 화석연료를 기본 베이스로 쓰고 있잖아요. 네. 이것을 마치 휘발유차가 전기차로 바뀌는 것처럼 화석연료 배들이 친환경 LNG 배로 바뀌게 된다라고 한다면 수요는 LNG 본행제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조선주는 장기 투자에 손색이 없다. 그래서 탑픽으로는 현대미포조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유럽향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좀 반영이 되었다. 본행제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은 지속적으로 장기 투자로 탑픽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파이프 꽂고 플랜트 얘기 나오니까 또 여지없이 피팅이더라고요. 네, 이 PT는요. 지금 현재 비중이 높은 것은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인데 조선주에 묶이는 것보다 미국이 인프라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피팅 업체 성강밴드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저는 좋아야 되는 이걸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논리라고 한다면 간간이 좋아야 되는데 간간이 이제 세아제강은 저는 좀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휴스틸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좀 간간 업체들도 좀 함께 움직여야 되지 않나? 철강주들과. 근데 철강주들은 좀 무거운 자리에 있어서 아직은이라는 뭐 이런 시장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동성애 한국카본 좋다. 현대미포 그 외 조선주들은 좀 조정을 줬으면 좋겠는데 줄지 안 줄지는 잘 모르겠다. 그다음에 피팅 업체가 좋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강간주들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라는 것이 큰 맥락의 스토리텔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에너지 밸류체인 종목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것도 기억하시고요. 저희 공략주로 곧장 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가 LS 일렉트릭입니다. 전력 기기 관련해서 뭐 배전 시스템 관련해서 한동안 LS 일렉트릭 비롯해서 일부 종목들 관심을 좀 받았었거든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가장 주 시각 원인은 뭘까요? 지금 전 세계의 변화가 에너지예요. 제가 한 3년 전에 어떤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놀라운 성장의 IT와 제조업이 함께 커가야 됩니다. 산업의 변화가 올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기차로 간다면 충전 시스템이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가 깔려야 네. 되고 수소 에너지로 바뀔 때 플랜트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IT와 이 제조, 굴뚝주가 함께 가서 엄청난 시세 폭발을, 증시의 폭발을 만들어내는 것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른 것들이 막 이제 재료는 소진되었고 지금 시장은 친환경이라는 것이 에너지 변하지 않습니까? 지금 에너지원을 자립을 할지 동맹을 맺을지 그다음에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 과정 속에서 맨 마지막 단은 그린 수소인데 그걸로 가기 과정 속에서 어떤 순서로 가야 될지 유럽도 살려야 되니 풍력도 해야 되고 뭐 근데 지금 어제 미국장에서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조정을 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고 앞으로 쓸 전 세계의 재정은 결국 에너지와 관련된 인프라라고 저는 이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이것과 관련돼서 풍력이 됐든 태양광이 됐든 원전이 됐든 수소가 됐든 전력의 인프라에 대한 확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도 깔아야 되고 배전반에 대한 공급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LS 일렉트릭에 대한 수혜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좋게 보던 종목이었는데 물적 분할 이슈가 뜨자마자 제가 굉장히 분노를 제가 좀 표출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만 좀 해라 좀 막 그때 LG 에너지솔루션에 저는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어서 또 물적 분할이냐 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악재는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됐고 기업에서도 이것과 관련돼서 굉장히 좀 뭐 자사주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돼서 좀 굉장히 좀 기업의 이미지를 좀 바꾸고 열심히 좀 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단에서 언제까지 그러면 지금 시장을 좀 장기적인 플랜으로 짜는 것이 먼저 우선적이라고 했었을 때 LS 일렉트릭 다 올라간 종목들만 맨날 방송에 얘기할 때 피곤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직 좀 이제 좀 고개 들기 시작한 것이 친환경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뭘로 가든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LS 일렉트릭 오늘 좀 소개해드리도록 현대 하겠습니다. 일렉트릭 대신 아니고 LS 일렉트릭 선택하신 거는 그래도 좀 덜 올랐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포트폴리오를 짤 때 좀 틀림없이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주가 자체가 PER이든가 PBR 밴드로 봤을 때도 전통 뭐 이걸로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저는 썩 좋게 생각하지 않지만 일단은 성장의 키워드는 확실하게 가져가고 있고 올해 수수도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PER이 12배다 이거 자체는 할 수 없죠. 근데 이 종목이 갖고 있었던 전통 PER 밴드로 봤었을 때 중간값을 15배라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은 부담이 없을 것이고 PBR 밴드도 보통 이제 과거 밸류로 봤었을 때는 전혀 부담되지 않는 자리다라는 것이 좀 현 위치를 진단하는 적절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일단 목표 주가는 저희에게 7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LX 일렉트릭의 추가적인 상승 탄력 기대해 보겠습니다. 금요일의 남자에서 월요일의 남자로 돌아온 함정남 차장님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